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주 원국의 을경합이 되는 경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간에 나타나는 이 합은 일간이 극재하는 오행, 즉 재성을 두고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일간이 양간에 해당하는 갑, 병, 무, 경, 임 같은 경우에는 정제는 음간이 됩니다. 이때 양간이 음간을 극제하지 못하는 경우 나타나는 것이 합이 되는 경우입니다. 합이라는 것은 두 개 이상의 오행이 만나서 새로운 하나의 오행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합하는 데 있어서 조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쟁합이 되어서는 안 된다. 또 투합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천간에 합화되는 오행을 방해하는 극제하는 오행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또 지지에 그 합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근이 있어야 된다 등 여러 가지의 아주 엄격한 조건들이 많이 붙게 됩니다. 합화의 조건이 있듯이 그 다음에는 합화가 이루어졌을 때 합화 오행이 됐을 때는 이제는 그 오행을 합화 오행으로 읽어야 된다는 것, 이런 부분들을 유념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을경합이 되는 경우는 일간이 경금이면서 합을 하는 경우, 또는 일간이 을목이면서 합하는 경우, 그리고 이 이외에 일간을 포함하지 않는, 예를 들어서 월간과 연간에서 나타나는 합, 이런 합이 등이 있을 수 있는데, 오늘은 일간이 경금 또는 을목일 때 나타나는 이런 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사주 원국에 이 합이 나타나는 경우를 남녀 간에서 이렇게 볼 때는 궁합적인 측면에서도 많이 보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부는 해당이 될 수 있겠으나 그것 하나만으로 보는 것은 조금 부족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합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합화의 조건들이 있습니다. 합을 이룰 수 있는 조건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오행을 역할을 버리고 새로운 오행으로 변화가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 명분, 여러 가지 명분이 있어야만 뭔가 조건이 갖춰졌을 때만 이게 합이 이루어지는 경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천간의 을경합은 이루어진 모습입니다. 하지만 지지에서 이 을목은 지지의 장생지, 즉 수와 목을 인성과 비겁을 같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비록 손은 잡고 있으나 뜻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경우 또한 합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보면은 을경합을 원하고 있는데 일간의 입장에서는 마침 지지에서도 관성, 합화하고자 하는 오행의 뜻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합화를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일간이 합을 하는 경우에는 엄격한 이 조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이 합은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다음은 경금일간이 천간에 투출한 재성, 을목을 만나서 을목 입장에서는 합을 원하고 있으나, 하지만 지지 어디에서도 이 합을 하는 데 있어서 받쳐줄 수 있는 근이 없는 상태입니다. 오히려 월간에 투출한 정제는 오히려 자신의 뿌리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경우 또한 을경합은 노리고 탐험하고 있으나 이루어지지 않는다. 합이 불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마찬가지입니다. 을목이 경금과 합을 해서 자신을 버리고 가고 싶지만 경금 또한 자신의 처지가 이미 지지에서 실제에서 관성이 이렇게 왕성한 가운데서 경금마저도 을목을 받아들일 수 있는 처지가 못 되기 때문에 둘이서 손은 잡고 있으나 그것을 이루지는 못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 합이 불화의 조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간은 이 합화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여러가지 명분, 조건들이 갖추어져야만 됩니다. 특히 쟁합이 나타나서도 안 되고, 투합이 나타나서도 안 되고, 천간에서 극제하는 오행이 나타나서도 안 되고, 지지에서도 뭔가 이렇게 실어줄 수 있는 여건들이 갖춰져야만 합화가 되는데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이 명절을 한번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무털간이 진월에 태어났습니다. 진월에 태어나서 지지에 정인을 두고 있고 비견을 두고 있어 일간으로서는 어느 정도는 왕성한 형상을 가지고 있는데,
이때 나타나 있는 천간의 이 식신과 정관은 이 경우는 합을 하는 데 있어서는 누구도 반대하지 않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러한 을경합은 쉽게 이루어지는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을목의 상황, 경금의 상황 모두 상황으로 본다면은 이 경우는 을경을 합을 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방해는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합을 하는 주체가 일간이 되었을 때는 항상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제 이 명조를 보게 되면은 이제 합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영향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 합이 이 사주 원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그것이 곧 사주의 주인공에게 나타나는 부귀의 정도, 그리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기 삶의 영향력, 어떤 부분들이 어떻게 작용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을경합이라 하더라도 무조건 을경합이 이루어졌다,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판단하는 것보다는 이루어졌을 때 일어나는 변화,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 그것이 곧 사주 주인공에게 그대로 영향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러한 합을 살필 때 있어서는 그런 부분들을 유념해서 살펴야 됩니다. 이 명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경금일간이 묘월에 태어났습니다. 경금일간이 묘월에 태어나서 신령한 상태입니다. 묘월은 목의 왕지입니다. 목의 왕지라서 을목이 투출한 상황입니다. 정제가 투출했고 경금일간 입장에서는 이 묘월은 절지에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일간으로서는 약하게 됐고 경금은 약하지만 목은 정제는 왕성한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때 을경합을 한다는 것은 일간이 재성은 합을 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다 하더라도 지지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쉽사리 합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입니다. 재성은 왕성하고 일간은 신약한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살펴보면은 이 경우는 천간에서도 을경합이 일어나고 있고 지지에서도 묘목과 신금, 즉 경금이 대표 지장간이 서로 암합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경우라면은 이 합이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일간 입장에서는 최초에는 신령을 해서 신약한 상태인데 재성을 끌어안아서 일간이 신강해졌습니다. 그런데 일간이 신강한 이유가 재성을 끌어안아서 신강해진 경우입니다. 이 경우를 재래 치아라고도 표현하는데 재성이 지발로 기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일간이 원래는 신약한 상황이었는데 재성을 끌어안음으로 인해서 일간이 신강해진 경우입니다. 즉 약한 것이 변해서 강하게 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경우인데 이렇게 된다면은 일간 입장에서는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재성을 끌어안아서 일간이 신강해졌다, 신왕해졌기 때문에 이 재성은 이미 취한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사주 주인공이 재물의 범위는 풍족하다. 재물의 범위는 이미 재성을 끌어안은 모습이니까 돈걱정은 하지 않고 살아도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하지만 이 경우 또한 살펴봐야 하는 것은 원래 재성이라는 것은 일간이 갖고자 하는 욕망의 대상, 소유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간이 갖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일간이 식상을 통해서 재성을 취하는 방법, 그 하나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일간이 신약한 경우 비겁을 통해서 재성을 탈취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러한 두 가지 방법으로서 일간은 이 재성을 가질 수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합을 해서 가진 경우입니다. 어떻게 보면 합을 해서 가졌기 때문에 더 좋은 것이 아니나라고 하겠지만은 자기의 소유물이 이미 자기 주머니에 들어온 것과도 같습니다. 좋게 생각하면 돈 걱정을 안 해도 된다라고 하겠지만은 재물의 범위가 귀중하지 않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나름입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보다는 저는 조금 애둘러서 표현하는 방법을 많이 쓰는 이유가 여러분들의 이해의 폭은 여러분들의 몫으로 제가 남겨드리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재성을 이미 취한 모습이기 때문에 나는 재물을 더 이상 다른 방법으로 취할 방법이 없다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이 식상이 투출했고 이제 일간은 신약한 상황에서 신강한 형상인데 재성을 끌어안은 모습. 그렇다면은 일간으로서는 이제 식신을 용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관성을 용해야 되느냐라고 이 두 가지를 두고 고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용신을 수로 쓸 것이냐 아니면 오화 정관을 쓸 것이냐. 용신은
둘을 쓸 수가 없다는 것이 한계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아주 확대 해석하시는 분들은 천간의 임수와 지장간에 있는 오화가 정임합을 한다, 이런 어떤 황당한 말씀도 가끔 하는 경우가 있는데, 과연 그것이 이루어질까라고 본다면 터무니없는 소리입니다. 일간 입장에서는 임수를 용하거나 오화 중에 두 개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됩니다. 누구를 택했느냐. 그런데 일간이 이 신왕해진 모습을 본다면 당연히 정관을 용신으로 써야 됩니다. 그런데 정관을 용신을 쓰고 하자니 천간에 투출한 것이 임수가 투출해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보면 용신의 입장에서는 이 식신은 병이 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주 원국에서 나타나는 것이 두 가지가 이렇게 벌써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재물은 이미 취했다. 그러니 다른 방법으로 더 이상 재물을 취할 방법이 없다는 의미도 있고 재물의 가치가 줄어든다는 의미도 됩니다. 그리고 식상을 쓰지 못하고 관성을 쓰면 되겠다라는 따라서 이 경우 돈을 갖는 방법은 명예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재물의 범위, 정해진 범위, 이거는 거의 뭐 월급 봉투와도 같은 것이고 내가 받는 재물의 범위는 이미 나에게 정해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 부가적으로 이런 분들이 좀 사업을 한다, 이 부분은 조금 안 맞는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할 수는 있겠지만 명예, 뭔가 사회복지 이런 쪽에서 나타나는 범위라 그러면은 이 재물은 취할 수 있는 범위지만은 뭔가 이재하는 경우, 뭔가 내가 어떤 나의 능력과 수단으로서 재물을 벌어 들어오는 데 있어서는 자영업에서 이렇게 나타난 부분이라 그러면 조금 재물의 범위가 부족한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 이 을경합의됨으로 인해서 이 명조는 재물을 이미 가졌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서 부가적으로 재물을 갖는 데 있어서는 한계가 있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일간으로서는 수를 용신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오화를 용신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자기 명예, 이런 분들은 뭔가 대의적인 명분을 갖는, 대의적인 명분이라고만 제가 표시하겠습니다. 그런 쪽에서 갖는 부는 허락이 되어 있지만, 그러니까 재물을 탐할 수 없는 사주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분 있게 살아라, 인생 한번 폼나게 살아봐라 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을경합의됨으로 인해서 이 사주 주인공에게 어떤 영향이 나타나느냐가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이 을경합이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보면 자칫 잘못하게 생각하면 재성을 끌어안기 때문에 부자사주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건 잘못된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남자사주라고 한다면은 이 재성은 처, 가정, 이런 범위들이 되는데 이것이 내가 취하는 상대가 아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경우라 보기 때문에 조금은 아쉬운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 명조는 앞에 명조하고 일주가 을묘에서 월주가 경신인데 여기는 일주가 경신이고 월주가 을묘로 이렇게 바뀐 경우입니다. 앞에서 이렇게 합을 한 모습들입니다. 앞에 경우같이 다 합을 한 모습인데, 그런데 이 경우는 합이 될까 안 될까로 본다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합이 안 되는 경우입니다. 앞의 경우에는, 앞의 명조에서는 월주와 연주와 둘만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지만 지금은 신금 옆에 유금도 있고 묘목 옆에 임목도 있기 때문에 서로 무리를 이루고 있다 보니까 이 합의 조건으로서는 굉장히 복잡해진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 월간과 월주와의 합은 이루어지지 않으나 시간에 투출한 을목은 합을 하는 데 있어서는 무리가 없겠다라고 보겠습니다. 이 경우라고 본다 그러면은 일간으로서는 신약한 사주가 됩니다. 앞에 명조는 신약한 사주가 신강으로 변해버렸지만 이 명조에서는 그대로 신약한 사주입니다. 경금이 이렇게 투출해 있으나 신약한 사주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경우에서는 이 을목을 끌어안는 모습은 비록 이 월주와의 을경합은 이루어지지 않겠지만 여기에서 나타난 이 합은 이루어진다고 해서 크게 반대할 여건들이 없기 때문에 이 경우에 합은 이루어졌지만 옆에 두고 있는 월주와의 을목과의 합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러니 일간으로 입장에서는 한편으로는 이 을목을 끌어안는 모습이기 때문에 오히려 앞에 사주에 비해서 합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행운이 마땅한 시기에 다다른다면은 재성을 취하는 데 있어서는 앞에 명조에 비해서 월등한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명쪽은 이제 제가 앞에 말씀드린 부분과 조금 상이한 것들이 이제 월주가 경신에서 을목에서 일주로 갔고 경신이 일주에서 월주로 온 이런 경우입니다. 무진, 경신, 을묘, 갑신입니다. 자, 이 경우는 일간이 이제 을목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을 때 일간은 합화를 하는 데 있어서는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다고 그랬습니다. 자신을 따르는 분이 이 을목은 합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을목의 성정을 버리고 즉 정관, 금을 따라서 종하는 경우가 되는데 혼자라면 갈 수가 있습니다. 내 혼자 버리고 가는 건 있겠지만은 내 집안에서 내 형제들이 이렇게 많이 따라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둘만의 1대1의 합이 아닌 어떤 집안과 집안 간의 문제라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일간이 합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자기의 뿌리를 두고 있는 상태가 이것이 이 경우는 같은 을경합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일간의 입장에서는 특히 자신의 이 개갑하는 모습, 자기가 가장 의지하고자 하는 이 을목이 갑목이 투출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경우는 합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물론 마음은 연정은 품을 수는 있습니다. 이 속으로 갖는 마음, 연정을 품는 것을 누가 알 수가 있겠습니까? 알 수 없습니다. 이 연정은 분명히 나타납니다.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쪽 양옆으로 이렇게 합을 번갈아 나타나는 것은 이건 반드시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합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 이 경우는 죄성을 취하는 사주가 아닌 귀를 취하는 사주다. 명예를 취하는 데는 그 유리함은 있으나 재물을 취하는 데는 좀 부족한 경우라고 보겠습니다. 물론 어떻게 생각에 따라서는 이 재성이 관성에 붙어 있는 모습으로 본다면은 일간의 입장에서는 재관을 다 갖는다고 볼 수 있겠지만 오히려 이 경우는 재성에 관성에 딸려 있는 재성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부함보다는 귀함이 큰 사주라고 보겠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좋다는 의미보다는 항상 이 행운에서 을목의 입장에서 이 경금을 취할 수 있는 시기가 나타나게 된다면은 이 경우는 재물보다는 귀함을 얻어가는 명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